자, 오늘은 직권의 변동, 대륙의 분포 변화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고지자기 자료를 활용해서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 분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 될까요? 네, 고지자기 자료, 그 다음에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 분포 변화가 되겠죠. 자, 이거는 노트에, 미리 준비하기 노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는. 자, 스스로 생각해 보기 봅시다. 나침반의 자침은 자성을 띠는 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나침반 자침의 N극은 항상 어딜 가리킬까요? 그렇죠. 북쪽을 가리키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무엇이다? 예, 자석이기 때문이죠. 지구 주변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보여주는 그림처럼 여기 보시면 지구 안에 큰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해 볼게요.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으로 계속 가면 북극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나침반만 이용해서 북극을 찾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림을 보시면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극과 남극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세요? 예, 북극은 지구자전축의 지표상의 북쪽에 있는 점입니다. 지구자전축에서 남극은 지구자전축의 지표상의 남쪽에 있는 이 지점이 남극이죠. 그런데 지구자기장은 이 자전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N극과 S극이. 따라서 진짜 북쪽과 자석이 가리키는 북쪽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데요. 진북과 자북이란 말을 씁니다. 진북은 지리상의 북극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자전축에 있는 북쪽 그 지점이죠. 자북은 나침반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북극점을 얘기합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진북과 자북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자북과 지리상의 북극이 빨간 점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둘이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북극은 진짜 북극, 지리상의 북극 쪽에서 볼 때 캐나다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항상 진짜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북쪽과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의 북쪽 사이에 각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각도 차이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이에 이 세타, 이 각이 편각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복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복각은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입니다.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학교에 있는 나침반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봅시다. 자, 나침반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을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수평 방향이 있고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 N극이 가리키는 쪽이 밑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평 방향과 그 다음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간의 각도, 사이각이 생기는데요. 이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복각이 왜 중요할까요? 이 복각은 재밌는 게 위도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북극을 볼까요? 자북극을 보면은 이 복각이 90도가 되겠죠. 예, N극 자침이 거의 서 있잖아요. 네, 자기 적도를 볼게요. B 지점입니다. B 지점을 보면은 지면하고 수평하게 돼 있죠. 그리고 A 지점을 볼게요. A 지점은 보면은 수평면과 30도 각을 이룬 채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C 지점을 볼게요. C 지점은 수평면과 볼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늘 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위도별로 복각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복각을 측정하면 대략적인 그 지방의 위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고지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지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고지작이라는 것은 암석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장을 얘기합니다. 이걸 잔류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그마는 식으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렇게 된 돌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성암 속에 자성을 가진 물질이 있겠죠. 그 자성을 가진 물질이 마치 나침반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나침반처럼 행동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언제냐면 액체 상태일 때죠. 액체 상태일 때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그마가 암석을 굳을 때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굳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굳어버리면 딱딱해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기 전 그 나침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굳는다는 거죠. 그렇게 암석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고지작이라는 것은 옛날 암석 속에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암석 속에 들어있는 자기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암석을 캐가지고 그 암석 속에 들어있는 자성 물질을 띤 물질을 찾고 그 물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얼마 정도의 복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역시 편각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편각을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자북극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각은 그 암석이 굳어질 당시 어느 정도 위도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각각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과거의 돌을 찾은 거죠. 여기 보시면 숫자가 5, 4, 3, 2, 1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5억 년 전 돌, 4억 년 전 돌, 3억 년 전 돌, 2억 년 전 돌, 1억 년 전 돌을 이용해서 북극을 찾은 거죠. 어떤 북극? 자석의 북극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유럽에서 찾은 거는 여기 녹색 위치에 찍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 역시 과거의 돌을 캐가지고 자석의 북극을 찾았더니 빨간 점으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요? 똑같이 5억 년 전에 돌을 찾았는데 자석의 북극을 찾는 게 북극 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할 수가 없죠. 왜요? 왜냐면 자북극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5억 년 전 돌을 이용해서 다른 대륙에서 찾은 북극은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그거는 바로 대륙 자체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대륙 자체를 움직여서 5억 년 전 그 2점이 일치한 때까지 움직여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북극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4억 년도 마찬가지고 3억 년도 마찬가지고 2억 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거의 일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대륙이 이동했다는 거죠. 대륙이 이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과거의 자북극의 위치가 2개가 돼버리니까요. 다시 말해서 2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륙을 움직여야지. 그래야 자북극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 만들기를 통해서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